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원인을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단어는 의리라는 단어예요. 의리. 그리고 동료 의식. 아 그리고 배신이라는 단어. 네,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순진하게 생각하던 정치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펼치는 거예요. 네. 물론 세세한 부분에서 뜻이 안 맞을 수는 있겠죠. 세부 조정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틀을 깨고 나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어떤 큰 뜻이 딱 정해졌을 때 거기를 피해서 혹은 그 약속을 깨고 튀어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정치학적인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유 이 과일들은 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쁜 놈들이라서 그래라고 생각하는 건 예. 너무 쉬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쁜 놈들이라고 한들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가치에 대한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생각이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교수한테 여쭙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에게 결코 이로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전 몰랐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 진짜요? 심지어는 네. 일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네 그런 분들은 예. 예전부터 있었죠. 네, 저는 그 수는 비율상으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예,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뚜렷해서 이게 뭐 이를테면은 당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다 제일 나은 방법이야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네. 그거는 이제 대의 명분 굳이 내거는 명분 정도에 불과하고 네. 속으로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계산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해관계나 이익관계나 이런 게 앞에 있는 거고 그게 네. 명확한 거였었어요.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네. 다른 가치는 일단 접어두는 거군요. 네, 네. 오히려 그게 이제 이른바 명분을 창조해내겠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제가 바이크를 사기로 결정해놓고 그렇지. 예, 예. 바이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온갖 막 이유들. 만들어냈던 것처럼. 근데 저는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거 너무 쌉소리인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건 내가 하는 생각이지만 너무 내가 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네. 그 분명히 모르진 않았어요. 그 제가 바이크를 타는 결정이 누구한테 해가 되진 않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네. 앞으로도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해가 되는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에이 뭐 너무 이렇게 막 명분 만들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한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속이 편해졌거든요. 네. 그러면 저분들도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계속 그냥 이렇게 눈앞에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나를 위해서 옳아 라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합리화의 귀재인데요. 자기 합리화에. 저보다 훨씬 잘하겠죠? 아유, 그럼요. 예. 네. 제가 거업님이 잘한다는 건 인정하긴 하는데 네네네. 잘한다는 게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것만 인정하지 논리를 인정하진 않거든요. 야, 많이 생각했구나. 진짜 많이 생각했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 네네네. 그 합리화의 결과물을 막 설득력 있게 인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한 번도 설득되신 적은 없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래서 이 합리화가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정치인들은요 그게 상당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합당한 이유가 된다. 합당한 이유가 된다. 그걸로 남을 설득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분들은 설득력을 남을 설득하는 작업은 없었거든요. 응? 남을 설득하는 작업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의연관에는 그렇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나서서 설득할 정도가 되면은 합리화의 수준이나 네. 수준보다는 네. 그 합리화를 이끌어내게 만들었던 나름의 동기가 좀 더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동기가 그렇게 같이 있진 않거든요. 그거 합리화만 스스로도- 되게 양이 많지. 예. 그러니까 이 합리화는 이제 나와 내 스스로가 이걸 버티고 이렇게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결정을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정도 수준의 합리화지. 대중들이나 뭐 사람들에 대해서 대놓고 이거 정말 옳아라고 절절하게 말할 수준의 합리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절절하게 말했다가는 내가 역풍을 맞거나 오히려 네.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하지는 않아. 근데 내 스스로는 합리화가 완벽하게 된다라는 건가요? 그게 이제 무리를 짓는데 합리화가 된다는 거지. 나랑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다. 네. 일정수의 무리를 만드는 데는 합리화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정치에 대해서 기대감 또는 소망이 이제 크기가 달라서 생기는 거야. 너는 소망이 더 작고
기대감이 더 작아서 너는 차분할 수 있지만 나는 차분하지 못하겠어라고 얘기해도 저는 뭐 할 말은 없어요. 실제로 저는 기대나 소망을 되게 많이 안 갖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고민하려고 노력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되게 지저분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들 특히나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가 뭐 이를테면은 이제 부결을 원했던 예, 중요한 이유는 저는 정책 계산은 여기엔 별로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 대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호감이랄까 뭐 지지랄까 이것도 크지만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그거는 핵심은 검찰의 젓가락질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크죠. 예. 이렇게까지 해서 밀고 나가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굳이 사법 처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에 그냥 단순한 판단입니다. 이거는 부당한 일이야에 대한 판단이에요. 예. 그리고 그 판단을 그런 특정한 어떤 행위에 대한 요구로서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또는 뭐 그 판단에 직접적으로 잘 결부된 게 예를 들면 부결 요구가 전략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따로 또 논의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일인데 워낙 선이 되게 이제 좁아져 버렸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지금의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물은 거죠. 그러면 민주당 속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판단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그것의 표현 형태가 뭐가 돼야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가결이든 부결이든 또는 기타의 방법이든 간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앞이 굉장히 흐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저게 안 좋고 방탄이 되기도 하고 이를테면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박광원 원내대표 이제 고민이죠. 고민인데 그 고민의 가장 위에 있는 먼저 된 고민이 뭐냐는 거야. 그럼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정말로 할 말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에서 시작해야 돼요. 검찰의 지금 행태를 그대로 보고 두고 볼 어떻게 것인가. 보는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답은 찾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1차적인 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그걸 위한 그러면 전략 전술은 어떻게 되느냐는 2, 3차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죠. 이렇게 언역적으로 구성했을까? 예를 들면 의원들끼리의 논의가? 그렇지 않았겠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수많은 2차, 3차에 와야 될 것들이 첫 번째로 끌어올려주고 얼마나 많은 지저분한 논의들이 있었겠어요. 그럼 결국 그런 지저분한 논의들이 부시님 말씀대로 하나의 깔끔한 토론으로 결정이 나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그대로 품은 채로 각자 생각하고 있던 두세 번째 이유들이 표면으로 올라가면서 그렇죠. 예. 그게 투표가 되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예.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문제예요. 이 지저분해진 건. 사실은 이 판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검찰 권한까지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 그렇죠. 예전에 이게 세 개가 다 삐걱대고 돌아갔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근데 이게 일치되어 있는 쓸 수 있는 권력의 모든 원천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정부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너무 뻔하게 예상 가능한 형태잖아요. 그렇죠. 예상 가능했다. 너무 뻔하게 예상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라든가 방탄이라는 프레임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죠. 이건 정치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의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상태에서 상징 권력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이에요. 그럼 이 프레임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그럼 그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최고인데 프레임에 말려서 포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답하는 게 애초부터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너네 방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벗지 뭐 이렇게 나가버린 게 애초에 잘못이군요. 그렇죠. 네. 야 우리가 왜 방탄이야 라고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거를 혁신안을 일부를 혁신안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검찰에 무리한 기소가 있을 경우나 뭔가 이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포기하겠다 이랬잖아요. 전제를 깔아놓으면 전제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면 실수였어. 맞아. 전제를 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냐 아니냐의 문제는 포기냐 아니냐의 문제로 결정해야 돼. 아니 이거는 그렇게 해서 물어볼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제도는 있는 거고 그 제도는 유지돼야 되는 거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책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정책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라고 해서 앞뒤로 바꿔놔야지. 그래서 그 말 나올 때 저도 약간 야 이거 실수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정정당당하게 나온다면 내 포기할게. 이러면 당장 언론에 어떻게 실립니까?
포기한다고 선언 이래 버리잖아요. 야 이거 이상한데 판이? 근데 이미 그 순간 휘말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스스로가 제도 개선을 앞으로 할 게 아니라면 예를 들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해서 뭐 헌법을 고치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당의 어떤 이를테면 당헌이라든가 이런 것, 당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뭐 나서서 만들건. 근데 그 제도를 개선해 놓고 거기에 원칙에 입각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 고치라고 이제 얘기한 거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고칠 때도 그 앞에 그게 붙으면 안 돼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그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나 둘 중에 하나의 답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얘기한 건 지금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야. 라고 하든가. 그렇지. 아니면 그냥 다 버릴게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야지. 전제를 까지 말고. 하기사 A or B로 물어보는데 만약에 조건이 맞는다면 B로 갈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 전제 조건 가지고 자꾸 싸우게 되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꼬여가지 그러니까. 당대표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자꾸 전제 가지고 싸움이 나. 이게 부당한 정장 청구인지 그렇지 않은지 뭐 이 문제 가지고. 그럼 이제 또 법률 해석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네. 사건 기록의 문제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누가 사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다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예를 들면 이건 부당한 영장 청구였어 아니었어 라면서 특정한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해주나?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를테면 불체포 특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동의나 이제 국회에서의 그 동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채택을 하는 거라면 그건 어디서든 정치적 책임이 나서요. 네, 가결을 하건 부결을 하건 정치적 책임이 나섭니다. 그럼 그 정치적 책임을 내가 오롯이 지겠다. 라고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저는 옳았다고 보고 제도가 유지되는 한은. 그리고 나서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사후 설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것이 아무리 봐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자꾸 부당하냐 정당하냐 결국은 이러면 방탄이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논의에 휘말려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보는 시선도 그렇고 언론의 시선도 그렇고 아니면 의원들 내부에서도 이제 보면 자꾸 쓸데없는 논쟁 속에 밀어넣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뭐 본인의 이득도 있겠으나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왔던 동료의식이라는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정치적인 동지 아니겠습니까? 한 당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일단 앞에 전제를 잘못 깔았다고 해도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 동료를 그쪽으로 밀어넣는 선택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뭐 내 이득이 걸려 있고 뭐 대의 명분 생각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정치라는 거 결국은 편가를 하는 싸움이고 우리 편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는 이건 뭐 절대 명제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료 의식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이제 29명의 그 찬성을 던진 의원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사고를 했을까가 사실 가장 큰 의문점이라고 봐요, 저는. 아니 근데 초등학생도 이 정도 전략적인 사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사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그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는 심지어는 합리화를 해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뭐 공적인 이익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봤을 때 어쨌든 간에 민주당 의원이니까 총선 승리가 당면한 가장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일 텐데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리더십에 타격을 입어서 이 당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 당에 그래서 큰 혼란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총선을 앞둔 공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거든요. 당내에서 그렇게 혼란이 크게 발생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그 어떤 이유로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그 어떤 그 정당화 논리로도 사실은 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총선을 이렇게 얼마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선거에 관한 전략적 사고를 과연 민주당 의원이라는 자격 안에서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또는 지지자나 또는 지지하지 않더라도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정치라는 게 동료들을 데리고 하는 건데 동료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압박할 수 있어요. 그 압박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도덕적으로 온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이 그렇게 굴러가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현실이거든.
당은 절대 그런 조직이 못 됩니다. 네. 당이라고 하는 데가 공동의 가치나 공통의 이념을 추구하지만 이게 굉장히 끈끈하게 결속된 가치의 지향에 기반을 한 조직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정치는 작은 의미의 정치는 뭐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 하는 투쟁이에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백성을 물론 편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지만 예.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데가 당이야. 폴리티컬 파티라고 하는 데는 예, 언제나. 정당도 사실 크게 보면 그냥 이익단체잖아요. 이익단체죠. 예. 권력을 잡기 위해 모여 있는 단체예요. 근데 지금 그 질문 이제 던진 거죠. 그래서 의리나 동료의식이 없이 왜 배신적인 행동들을 하는가. 저는 이거를 거꾸로 봐야 된다고 봐요. 배신 행동이 나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들이 배신을 때리는 이들이라서가 아니라. 아, 타고난 배신자들이어서가 그렇죠. 아니라 예. 이들이 배신하도록 만들어진 상황이 있는 것이다. 예. 배신으로 기울게 만드는 동료의식보다는 배신으로 기울게 만드는 그리고 그걸 심지어는 정당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빈 구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맞아. 그게 뭘까? 근데 그게 가치관이니까 전 여전히 그건 가치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가치관이 다르면 그거는 배신은 아니니까 그럼 가치관을 선언하고 나는 큰 가치관에선 동일하나 작은 가치관에선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견해의 대립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배신이라기보다는 네. 다른 생각. 생각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근데 지금은 배신 얘기나 의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당원들이나 뭐 하여튼 사람들이 이 문제를 최대한 단순화했을 때 뭐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판단이냐. 네. 검찰에 의한 이 무자비한 어떤 권력행위라는 데서 당신의 판단은 무엇이냐를 묻는 거거든. 근데 이분들은 다른 대답을 한 다른 거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지.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건데 저는 네. 지금의 민주당의 의원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제가 자꾸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당이 감당할 수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리와 동료의식과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다는 표현은 저는 솔직히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큰 선택이 같이 가는 예, 거기서 동료의식이 발효가 되는 그런 거는 정당의 중요한 면모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이익으로 뭉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창출하려면 큰 판단에 대해서는 동일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큰 판단, 작은 판단 막 섞여가지고 작은 판단인데도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냥 자유투표해도 되는 부분을 큰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로 자유롭게 놔두고 이게 오히려 정치 술이거든 사실은. 예. 그 안에 이미 이제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왜 나오느냐 이게 리더십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관도 명확하지 않고 노선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창출 가능성이 이재명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묻고 있는 거야. 이것만 묻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민주당에 근데 패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큰 부분에서 오히려 당론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여론의 요구가 컸던 지금 이제 처리한다고 이제서야 처리한다고 하는 노란봉투법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작부터 당론으로 계속 중주를 모아가고 그런 부분에서 힘을 굳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건 뭐 자유 판단을 맡길게 오히려 검찰이 공격할수록 굉장히 여유로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실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은 오히려 조금 생각이 다른 의원들도 없던 동료의식이 생겼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대의를 뭐 노란봉투법이 엄청난 대의 다른 대의들도 많으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최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무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의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의지를 같이 한다고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당을 배신하는 행위를 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판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민주당이 사이즈가 커서 그런 건지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오히려 검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건 거의 절대적인 가치에 가깝지 않나라고 방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마다 다 속성들이 있고 근데 기본 속성은 어차피 이제 의리나 동료의식이나 뭐 이런 것으로 굴러가는 조직들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깔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줄 가치는 무엇이냐 그리고 큼직한 판단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원래 정당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부족한 게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이고요. 지금의 민주당도 그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준 것에 가까워요. 근데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건 누구의 잘못이었냐라고 따지면 또 굉장히 또 복잡한 그쵸. 문제가 되니까 굳이 뭐 오늘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애초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특정 당에 대한 기대가
자꾸 너무 높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가 크니까 실망과 맞아요. 슬픔이 큰 거거든요. 교수님 이 얘기 여러 번 하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대를 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건 필요하나 그 기대가 설마 여기서는 발현되겠지, 여기서는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소망에 훨씬 더 가까운 거고 너무 순진하고 그리고 그 소망적 진단을 보통 내리거든요. 설마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좌절이 싹 트는 거예요. 거기 안 맞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잘 안 맞게 돌아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세부적인 사안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보다는, 그거는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 안 하지만 예상된 부분이에요. 대선 때부터 예상된 부분이, 검찰이 심지어는 승부가 안 났는데도 검찰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 대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오늘 보면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하기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30분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30분이 길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길어서도 문제긴 한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과장되고 검찰 수사에서 나오지도 않은 부분을 본인이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백현동하고 쌍방울이잖아요. 뭐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됐는데 뭐 이재명 대표만 죄가 없다 그러면은 뭐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진술을 바꿨어요.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압박에 의한 것이고 바꿨단 말이죠. 백현동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시 또는 개입했다는 물증이 나온 바가 없어요. 다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라는 점. 백현동 쌍방울 이거는요. 검사들이 쓴 그 150쪽짜리 그것만 봐도 완전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말 하시나 잘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 혼자서 마음속으로 반박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도 내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재명 대표 구속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럼 슬픈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있으면 검찰은 지금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말이 생기면서 더 실망하지 않고 정치적인 관심도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세심한 부분에 챙겨야 된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뭐 초칭이 싫습니다만 간첩 조작급의 사건이 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제 일단 헌재 판단을 묻는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첫 사례로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따위 조작질을 하는 검찰이 정말로 그래도 나는 안 무서워라고 하는 놈이 또 생겨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간첩 조작급뿐만 아니라 온갖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언제든 국회 입법부에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만들어두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검찰 견제에 대한 입법부의 나름의 행동을 보여준 거니까. 그리고 이게 180표인가 얻었잖아요. 네. 180.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네, 야당이 다 붙은 겁니다. 민주당만 붙은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국민의힘 있는 의원들도 솔직히 검찰 싫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되게 싫겠죠.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일부가 정치로 확 돌아서 가지고 정권 후반기에 막 여당 치기 시작하고 대통령 치기 시작하고 정권 바뀌어서 거기서 또 그 정권의 힘 가지고 또 치기 시작한다. 모르지 않거든요. 그럴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순간에선가는 다들 이제 딱 돌아서서 솔직히 검찰 좀 심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여야를 동시에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것에 모수가 되는 게 180석 정도 된다라는 걸 보여준 케이스죠. 그럼 저는 약간 많이 나왔어. 저는 약간 이게 밑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하나 던져주고 거래로 양동작전 가나보다 생각했는데 양동작전이라고 한다 해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럼요. 저는 그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다 붙여도 그 대의를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은 거래를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거래가 안 됐을 거예요. 거래가 안 됐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래도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뭐 이봉활동가 얘기는 뭐 좋은 얘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새로 이제 그 인선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공천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뭐 공천 학살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셔야 될 거는 소독하고 막 어떤 식으로 해서 다 살균 박멸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지. 욕망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없애봐야 또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그렇지. 공천은 매번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올 것이고. 뭐 비명 반명 뭐 비문 반문 언제나 나옵니다. 언제나. 그래서 그게 뭔가 일치된 특정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일치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의 수치를 낮춰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건 예를 들면 한 70%만 예를 들면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도
그 정당은 나름 가치관만 훌륭하다면 굉장히 잘 움직이는 거죠. 70%. 예전에 이제 야당이었을 시절에 민주당이 한때 또 그랬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데들도 사실은 가끔 또 그런 거 잘할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지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일치를 하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그게 욕망이 일치돼 가지고 가능했던 그런 현상일 뿐이지 그게 훌륭하게 다 박멸시켜 가지고 가능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해오려고 노력했던 조직이고 네. 그 검찰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벌어진 이 복수국들에 대해서 직면해서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새로운 종류의 검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대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검찰이 하는 행동은 전형적인 구습과 악태를 더 반복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정치적 노선과 가치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위배된 행동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일치단결해서 반대해야 되는 건 도리가 맞죠. 단순한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과 연관된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도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는 않지만 몇 개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지금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활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민주당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지지 철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초에 지지하긴 스스로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지자들도 이제 거기에 말려들지는 않지만 좀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분노를 뿜어내도 이게 민주당 전체를 향하는 분노인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감정적으로 분노를 하더라도 옳은 사람한테 화를 내야죠. 제가 잘못한 거 가지고 교수님한테 화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이제 소담을 맞춰야 될 때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특정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해시TV에서 하는 거를 별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예, 정치 세계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잘할 사람들이 있어요. 당내 내부 팔로틱스에 대해서 수많은 거 얘기 여기저기서 취재해가지고 또 끌고 들어와서 누구 음모론 까고 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거기서 듣는 게 저한테 듣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저는 그걸 일부러 취재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물어보고 다니지 않아요. 아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래봐야 찌라시지 뭐. 한두 명한테 얘기를 뽑아낸다고 해봤자 그게 정말로 예측 가능한 어떤 진실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행동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 해시TV를 보시는 분들이 뭐 기대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자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위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제 정당에 관련된 얘기 함께. 네.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에 나오려면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정치인으로서 서려면 사실 이건 예정돼 있는 가시밭길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부결이 됐다고 해서 사라지는 가시밭길이 맞아요. 아니에요. 또 청구했을 거야. 맞아요. 네. 어떻게든 했을 거야. 그리고 뭐 1차 관문은 물론 영장실질심사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구속 안 된 상태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의 대통령이라는 꿈과 길에 가시밭길이 약해질까요? 아유 힘들죠. 아닙니다. 계속 힘든 거야. 그때 가서 또 사법부 못 믿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믿건 못 믿건 간에 객관적으로 놓여져 있는 가시밭길이에요. 그리고 이 가시밭길은 국가가 검찰권, 정부가 검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쓸 수 없었던 이 검찰권이 이들은 너무나 잘 쓰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시밭길을 그나마라도 좀 더 순탄하게 그리고 좀 더 굳이 너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신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온당할까요? 이게 단지 야당 대표라서가 아니라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온당한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구속 언제나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치르고 뭐 약간 뭐 이렇게 좀 더 정치인답게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소망하시겠죠. 그 소망에 대해서 저는 뭐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가시밭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길은 오로지 감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건 정치인으로서의 숙명입니다. 참 정치가 잔인한 거더라고요. 잔인한 겁니다. 엄청나게 잔인하고요. 예.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가시밭길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으면 예. 큼직한 판단으로 그 동반자가 되어주시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깜이 아니라고 보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그걸 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을 키우세요. 그게 생산적인 새로운 정치인을 키우고 그 정치인이 쓸데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선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면 되는 거죠. 네. 큰 정치를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잡고 정리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개인적인 지지는 떠나서 약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답답함은 10분 이해가 가는 것이 원래 열등감 혹은 뭐 부러움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참 저쪽은 정치 정말 쉽게 하는데 왜 우린 이렇게 가시밭길일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쵸? 네. 검찰 권력을 갖춰서 그래. 맞아요. 검찰 권력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건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이성적으로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처한 현실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현실을 단순화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쉬웠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해주는 대한뉴스 같은 방송을 보시는 갑자기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법률 용어 해석해주진 않잖아요. 이거 양재열 변호사님. 양재열 변호사 전공이기 때문에 대한뉴스를 직접 디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법률 해석을 제가 한 4년째 듣고 있는데요. 잘 못 믿겠어요.